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양해 구합니다. 청마 선생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만은, 청마 선생이 제가 1학년 때 경북대학교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그때 얼마나 설레이고 마음을 기대했는지 그때의 젊은 나이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전년 달리 선생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오실 때 하프만 연가역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책보를 검은 책보를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책의 높이가 한 30cm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 30cm 정도 높이의 책을 검은 보자기에 사가지고 와서 교탁 위에 얹어 놓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유치원이라고 크다랗게 써놓고는 다시 교탁 밑에 내려와서 인문관 쪽의 그 척백나무와 오동나무를 이래 한참 바라보시더니 여기 핵심입니다. 시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햇빛이 가득한 마당에서 사금파리를 깨며 노는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60년 4월 초) 유치원 선생이 경북대학교 국문과에 부임하게 되었다. 현대문학 전공 교수를 갈망하던 나의 기대는 부풀어 있었다. 유치원 선생의 강의가 있던 날 나는 들뜬 기분으로 유치원 선생을 기다렸다. 유치원 선생은 책을 산 검은 보자기를 들고 교실에 들어왔다. 보자기에 산 책의 높이가 30cm 정도는 될성 싶었다. 유치원 선생은 책보를 교탁 가운데 놓더니 칠판에 유치원이라고 크다랗게 써놓고는 인문관 둘레에 있는 척백나무를 한동안 바라보시더니 실한 철없는 아이들이 햇빛이 가득한 마당에서 사금파리를 가지고 노는 놀이와 다름없다고 말하고는 책보를 들고 인문관 복도를 걸어가시던 모습이 그려진다. 청마 유치원 선생 강의는 그것이 나에게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었다. 이후 몇 번 강의는 했지만 학생들은 청마 선생 강의 시간에는 잔디밭에서 놀았고 청마는 1년쯤 계시다가 경북대학교를 떠났다. 후임에는 김춘수 선생이었다. 김춘수 선생 강의는 강의 분위기는 청마 선생과는 달랐다. 스타판 마르메라든가 폴 바렐이라든가 그 아주 현학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김춘수 선생 강의는 참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일이 다 이런 데서 활자화한다는 건 좀 그렇고 해서 내가 김춘수 선생 강의 분위기는 청마 선생과는 달랐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실한 철없는 아이들이 햇빛이 가득한 마당에서 사금파리를 가지고 노는 놀이와 다름없다는 유치원 선생의 짧은 시 강의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어쩌면 시라는 것은 청마 선생의 이 얘기했는 것처럼
철없는 아이들이 사금파리를 가지고 노는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한번 해봅니다. 시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죠. 다양하게 얘기할 수 해왔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은 도강이 시라 그러면 흔히들 뭐 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갑골길이 참 좋다. 갑골길이 도강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갑골길은 그렇게 내가 내세울 만한 작품이 아닙니다. 너무 풀어졌습니다. 시는 긴장감을 줘야 되고 또 짧아야 됩니다. 짧아야 되는데 갑골길은 너무 풀어져 있어요. 풀어져 가지고 별로 나도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 작품이 나에게는 애정이 있느냐 하면 이걸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마산고등학교에 있을 때 노상 객지에서 문화한다 그러면서 술만 마셨죠. 그래가 월급날만 되면 그 마산고등학교 그 수의실 요즘 말하면 수의실이죠. 수의실에 그 술값 받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참 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참 술 많이 먹고 다 털었어요. 월급은 뭐 거의 다 털었어요. 어느 날은 경대 사대 영어과 나왔는 키는 크다나 이빨이 뻐덩이가 되어 있는 그 양용덕이라는 그 선생이 참 사람도 좋고 실력도 있고 마음가짐도 참 마음에 드는데 그 선생하고 내하고 좀 지냈는데 어이 도생 봐라 나도 씻으면 안 되나 씻어가면서 술 마시기는 참 재밌더라 나도 시험 써보자 이러더라 한번 해봐라 재주는 내보다 더 있으니까 참 해봐라 좀 가르쳐도 이러더라 그래 한번 일단 해봐라 그 양영덕 선생이 내하고 가까운데 어느 날 겨울 방학 한 일주일 전쯤 됐나 일주일 전쯤 됐을 때 67년 12월입니다. 일주일 전쯤 되는 월급날이었죠. 무시로 외상술 마시고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양용도이가 도왕이 니 오늘 밖에 나가지 마라. 밖에 나가면 니 월급 전부 다 몽땅 술집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고 하숙비도 니 못 줄 기다. 가지 마라. 그래서 양용덕이 말 듣고 그럼 왜 하면 되노 이렇게 마하고에 내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이노인 뒷문으로 빠져나가면 된다. 그래서 양용덕이 말 듣고 이노인 그 집 뒷문으로 빠져가지고 서원골 골짜기로 올라가십니다. 서원골 골짜기 올라가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죠. 그거를 내가 요 정리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67년 12월 아마 겨울 방학을 일주일 좀 앞둔 월급날이었을 것이다. 무시로 외상술을 마셨던 총각 선생 도강이 당시 경남 마산고교는 교실에서 학교 정문을 살폈다. 외상값을 받으려는 술집 주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외상값을 모조리 갚고 나면 하숙비도 못 낼 형편이었다. 이 당시에는 내가 총각이었고 또 술을 아무리 마셔도 끄떡도 안 했죠. 아침에 가면 술 먹었는 그게 금방 사라지고 얼굴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그만큼 건강했죠. 아, 참. 그런데 문학하는 사람이 왜 술을 좋아할까? 나는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한테 나는 시를 배우기보다도 술만 되게 먹으면 나는 문학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러니하죠. 술만 많이 먹으면 문학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태백이도 술 많이 먹고 두부도 술 많이 먹고 예. 저기도 동양에서는 그렇습니다. 외상값을 모조리 갖고 나면 학비도 못 낼 형편이었다.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온 도강이는 모악산 서운 꼴꼴짝에서 하프만을 바라보며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어둠이 내릴 무렵 도강이는 여러 외상 술집 중 한 집으로 달려가 외상값을 갚고 또 마셨다. 그 당시에는 이제 외상값을 갚으면 이제 술집 주인들이 한잔 하러 가면 내놓는 술이 있습니다. 그걸 동냥거리를 가르쳐. 동냥거리. 예, 참 말이 재미지요. 동냥거리. 마시다. 취기 탓일까 문득 함안여고 프린트에 나와 있죠. 함안여고 노총각 한하균 선생이 보고 싶었다. 70리를 달려가 그를 만났다. 두 사람은 대취했고 도강이는 함안 파수여관에 들어가 잤다. 새벽에 너무 추워서 군불을 떼달라고 했다. 그래 군불 떼달라고 광을 지르니까 나왔대요. 그래 돈을 몇 푼 주니까 집단하고 장작하고 이래 군불 떼주는데 그때 때마침 군불 떼는 그 아궁이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마당으로 가지 환하게 보였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기 시작했어요. 이야, 참 새벽에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파수여관에서는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철뚝이 어딨노? 전에 계대에서 내가 한번 그 문학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안도영이하고 그 그때 서정유하고 같이 세 사람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파수여관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파수여관 여기서 내가 잠을 자고 국물 좀 떼돌락 해가지고 불 떼었을 때 그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 마당에 눈이 부슬부슬 내리더라 하는 그 얘기를 했거든. 가기는 신일리 총장하고 아시는 분이 그분이 파수여관 주인이라요. 아이고 선생님이 위에서 파수여관 아십니까? 맞추고 나는데 그 함안에서는 유명한 그 여관이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파수여관이 조금 그렇지만 내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래가 웬만하면 내가 이거 온 거 이거 안 보고 내가 쫙쫙 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막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 오신 분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새벽에 너무 추워 군불을 떼달라고 했다. 장작과 집단이 뿜어내는 불빛에 검은 마당이 붉게 물들었다. 요건 내가 정리했는 겁니다. 그 위로 흰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검은 정막과 붉은 불빛.
그리고 흰눈, 그날 새벽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도왕이는 그날 새벽 철길을 따라 함안에서 마산까지 걸어왔다. 북마산역에 도착할 무렵, 그것도 하포만 연가에도 북마산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하포만 연가에고 시집에. 시집 안 가고 계시지 참. 북마산역에 도착할 무렵 날이 밝아왔다. 술집 2층에 자리 잡은 하숙방으로 기어 들어간 도강이는 곧바로 잠들었다. 잠에서 깨었을 때 머리가 아팠고 휘적휘적 손을 저 창에 낀 성에를 닦자 마산 하프만이 부옇게 들어왔다. 그 순간 도강이의 눈에는 눈물이 났고 순간적으로 외로움과 슬픔이 함께 희가 쏟아졌다. 요거는 일어나서 밤인지 새벽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창문 2층 창문을 닦으니까 하프만이 부은 하프만이 보여요. 굉장히 그때 뭐라고 해야 되나? 외롭다라고 해야 될까? 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떠오르는 생각이 경남 함안여고 백야나무 교정에서는 뼈 모양의 하얀 가꿀길이 보인다. 뼈 모양의 하얀 가꿀길이 보인다. 이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인펜으로 벽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산까마귀 울음자자 외길이진 떼기반 능선은 디온 하면 하만조시 순응한시 재령이시 기와골에 창년하다. 어쩌다가 높은 뚝길이로 일쭉 나오는데 이 작품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벽에다가 그대로 적어가지고 나중에 약간 고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골길입니다. 요 프린트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함안여고 백야나무 교정에는 뼈 모양의 하얀 갑골길이 보인다. 함안조시 순응한시 재령이시 다투어 살고 있는 갑골리에는 바람 많은 백야나무 생애로 노총각 한 선생이 살아왔다. 산까마귀 울음 꼴짝에 젖아 외길진 떼기반 능선을 이웃하면 함안조시 순응한시 사당들이 개혁골에 창년한 굉장히 시가 풀어졌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어졌습니다. 명절날 뚝길이로 분홍치마 자르기 소수리 밖에 햇살에 실려가면 다세만에 서는 우시랑 읍내에는 건장한 중년들로 파시가 쓴다. 어쩌다가 높은 뚝길이로 청란빛 가을이 펼쳐지면 청록색 강이 오히려 외롭다. 우마차 바퀴에 옛날이 실려가면 함안여고 백야나무 교정에서 40대 노총각 한 선생은 윤년의 여선생을 생각이라도 하는 걸까? 벼익은 하늘의 먼 황소 울음에 젖다가도 삼천포 앞바다의 평구름을 바라본다. 아마 이렇게 칩니다. 황소 울음에 젖다가도 삼천포 앞바다의 평구름을 바라본다. 이래 되죠. 그 다음에 하포만 연가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다 아시다시피 바다가 이래 육지 쪽으로 쑥 이래 들어오는 거, 쑥 들어오는 거 묘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죠. 여자만 강도 있고요. 육지 쪽으로 바다가 싹 들어가는 그걸 만이라고 하는데, 마산 고등학교에서 3층 도서관에서 쭉 보면 도섬 넘어 하프만이 눈에 쫙 들어오죠. 그때 머릿속에 남았는 어떤 생각이라 할까. 그것이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에 이제 올라가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도서관 그 3층에 올라가면 사서 한 분이 있었는데, 이계순이라고 사서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얼굴이 참 예쁘고 몸가짐도 마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단정한 몸가짐을 하고 있는 이계순이라는 사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서를 보는 것이 즐거움 중의 하나였죠. 그래서 내가 아무 할 일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혹시 릴케이 두이노 비가 있습니까? 묻거든. 없는 거 알면서도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하프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 그걸 가졌는 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연상을 잊지 못해 포장지에 쌓인 달콤함이 아니고 달콤함입니다. 달콤한 하면 말이 안 되죠. 달콤함을 추억한다고. 한량없는 마음 손글씨로 알렸더니, 한량없는 마음 손글씨로 알렸더니 성의 정경이 어른된다. 이것도 어른된다고 하고 아른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탐했던 연상 잊지 못해 옛 주소로 편지 보냈더니 거짓인 양 답장이 왔다. 눈 오지 않는 남쪽 바다, 한방눈 온다고 답장이 왔다. 북마산 근처 회원동 언덕, 한방눈 오는 날 만나자고 답장이 왔다. 도섬이 보이는 하프만이 한방눈 오는 탐년에 잠긴다.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한방눈 오는 탐년에 잠긴다. 도섬이 보이는 하프만이 한방눈 오는 탐년에 잠긴다. 이런 표현들. 이거 뭐 설명하기보다는 한 번쯤 이래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맛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예, 이거는 빛을 산 설화에서 가는, 이거는 내가 등산을 하면서 또는 뭐 모뚝을 산책하면서 하나하나 메모해 가면서 쓰는 시입니다. 우리 집이 그 모뚝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 모뚝을 이래 거닐면
갈대가 있죠. 햇살이 있죠. 그거를 갈대 있다, 햇살이 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시에서는 재미가 없죠. 갈대가 빗질하는 햇살이 있고 갈대가 빗질하는 햇살이 있고 시누대 사각이는 바람이 있다. 시는 이런 식으로 짧으면서도 어떤 여러 가지 감각을 줘야 되죠.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언어를 다듬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언어를 다듬는 거, 이거 참 시에서는 중요하죠. 다 아시겠지만 평범한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지 지나면 해 길어지고 다시 봄이 온다. 우리 삶도 이어진다. 이르는 수십만 번 지났건만 한 해는 아직 요람에 누워있다. 금호강에 어리는 달빛이 고요 속에 잠겨있다. 이거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2월은 북에서 찬바람 불고 남에서 까치 짝짓기 하기 좋은 산들바람 분다. 이따금 소소리 바람 불고 분지에 눈이 내려 소소명명 하얘진다. 3월은 옛날 영동 할머니겠죠. 영동 할머니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달이라 바람이 많다. 언 땅 있고 오리나무 버들에 물이 오르고 병상에 누웠던 태양이 난로가에 앉았다. 김춘수 선생은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고 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눈이 내린다는 아이러니컬한 전경을 배경으로 사나이의 마음의 동요를 그리고 있다. 4월은 게으른 여자가 하품을 하고 가난한 사람 왼쪽 주머니 불룩해 약간은 우스꽝스럽다. 5월은 눈짓하면 모든 것들이 활짝 피어난다. 가느다란 소매자락 수놓았다. 키린드 색깔이 푸르름으로 변하고 시간은 나일락 물결 속으로 가라앉는다. 6월은 6편 시를 쓰자마자 반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 옥수수 수염이 나고 달콤새콤한 버찌가 익어간다. 7월은 성룡차가 길 찾아 야단법석이다. 휴가 떠나는 선글라스를 보고 교원 영색이면 선어인이라고 공작께서 탓할까마는 시끌벅적한 방문객이 비와 천둥을 몰고 온다. 바늘은 그늘을 내리며 매미가 온다. 해바라기가 일렬로 늘어서서 우는 얼굴로 울타리 위에서 더위를 내려다본다. 현대 감각으로 농가 원령가를 이래 썼다고 이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은 파란 자두빛, 푸른 사과빛 너희와는 이제 작별이다. 고추 잠자리 날아다니고 줄무늬 하얀 억새 나부낀다. 10월은 잎들이 가지에서 멀어져 가고 국화는 피었다. 추위에 떨면서 시간은 산책을 떠난다. 두부께서는 평생 병을 지닌 몸으로
말리 타양에서 가을을 슬퍼하면서 늘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 11월은 회색 베일 두르고 있다. 나뭇잎 물에 떨어져 썩어 검어진다. 숲이 울고 색깔이 죽었다. 12월은 많은 일이 일어났다. 소홀히 여긴 일도 많았다. 바보 같은 시인은 꿈계단 밟고 올라와서 초록 꿈을 꾸기도 한다. 12월 다음에는 12월 간 말이 빠졌네. 12월 다음에는 13월이 와야 하는데 12월 다음에는 1월이 오네요. 우리 함께 원을 그리며 여행을 떠납시다. 예. 좀 쉬운 시죠. 쉬운 시지만 설명하면 잘 안 됩니다, 이거. 뭐 해봤자 오늘 이 컨디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갑골기를 이렇게 너무 풀어졌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너무 풀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항이의 작품 중에서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고 가는데 나는 그때마다 부끄러워요, 사실은. 시 보면 굉장히 풀어져 가지고 그 시로서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겠노? 구성이라 할까? 구성적인 면에서는 그 짜임새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이 김미영 시인이 사회했던 우리 박미영 시인이 오늘 처음 들었는데 시집이 어디가 봐도 모르겠. 선생님 시에서는 낙콩이 참 좋습니다. 시인들이 나무 시를 좋다는 소리 잘 안 하는데 낙콩이 참 좋더라 하는 거 내가 야, 시를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 참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시공부도 많이 하는구나. 내가 이 낙콩을 쓸 때는 박용래라는 시인을 생각을 좀 했다. 나도 박용래 선생 같은 그런 시를 한번 쓰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예, 박용래 가면 이 얘기를 하려고 좀 어려운데 신동집 선생이 대학에 학장도 하고 계명대학교 영문과에 있으면서 학장도 하고 그 참 현대문학심사위원도 하고 상당히 권위의식을 가졌죠. 신동집 선생. 어느 날 나도 신동집 선생한테 시 추천 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추천해주고 난 뒤에는 자꾸 불러내요. 불러내면 대접을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또 대접하는 게 또 도리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선생님 시 하나 낭송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보게. 나는 박용래 선생의 시가 참 좋습니다. 무전시인데 저녁 눈입니다. 갈기네. 한참 날 보시더니 그래서 내가 그 저녁 눈을 내가 낭송을 했습니다. 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봅니다. 말집 호롱불 밑에 봅니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여물서는 소리에 붑니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꿈 밑에 붑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붑니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여물 서는 소리에 붑니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틈만 다니며 붑니다. 내가 머리 다 아는 게 있는데 조랑말 밟고 그래서 변두리 빈틈만 다니는 붑니다. 이걸 내가 했더니 신동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얌새 물동 사는 소리 하는 그 시마리가 이가시대. 그때 내가 상당히 신동지 선생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신동지 선생은 대학에 학장도 하고 위치학 박용래 선생하고 비교도 안 되죠. 박용래 선생이야. 근데 꼭 나는 박용래 선생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박용래 선생이야. 사모님이 조산원이었거든요. 대전 오리동에서. 사모님이 퇴근하시면 용래 선생은 운동화 끄내기 빼고 밖에 나가가지고 대전에 그 헐무리한 그 노동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을 마시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냐 하는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은 운동화 끈이 다 널브러져가지고 그렇더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박용래 선생은 시에 혼신을 다한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용래 선생은 저녁눈이라는 그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한 번 더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붑니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꿈 밑에 붑니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여물 서는 소리에 붑니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틈만 다니며 붑니다. 기가 차죠? 기가 차죠. 애정이 없으면 이런 시 못 씁니다. 이 박용래 선생이 갖고 있는 애정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노? 돈 있으면 대전 지게꾼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 다 마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고 최원규라는 충남대학 교수한테 관세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울어요. 참 잘 울어요, 박용래 선생은. 그리고 박용래 선생 말고 또 한 분이 한승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승기라는 분은
이북의 함흥 사범학교 나오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기. 내가 막 다 알았는데 요새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긴 해.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한승기 시인의 시에 보면 역이라는 시가 있어요. 역. 그 시도 참 가당찬 시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역이라는 시가 있는데 평생을 가난과 더불어 살아오신 분입니다. 한번 내 기억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몸 컨디션이 안 좋아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승기 역. 야,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푸른 불 시그널이 꿈처럼 어리는 거기 조그마한 역이 있다. 빈 대합실에는 의지할 의자 하나 없고 이따금 급행 열차가 어지럽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다. 뭐 이까지 이런 게 다 쓸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런데 그다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아득한 선로 위에 있는 듯 없는 듯 거기 조그마한 역처럼 내가 있다. 참 이게 바로 여기 시인의 그 소박한 시인의 모습이죠. 한승기. 그래서 나는 시인에게 있어서는 대학 총장도 뭐 해야 되고 교수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겠지만은 좋은 작품 없으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죠. 요즘 뭐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작품 많은데 좋은 작품 안 쓰는 게 낫죠. 그래서 박용래 선생과 한승기 시인은 다른 거는 몰라도 작품으로서는 반열이라는 말을 쓰죠. 작품으로서는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그 반열에 오르는 시를 써 오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뇌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작품은 쓸 수 없다. 나는 내 지론입니다. 김춘수 선생의 그 글도 사가라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바르르 뜨거운 관자놀이에 다 알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이제 안 떠오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모걸 선생은 알려지기는 많이 알려져 있죠. 시인 가마 박모걸 아닙니까? 모뼈하는 우리 어머니도 내보고
뭐 글 쓴다고 하면 자는 뭐 목원인가 뭔가 한다 해서 하면서 방구석에 들어앉아 저하고 있습니다. 할 정도로 목원이라는 사람은 시인의 대명사이지요. 물론 좋은 시 많습니다. 목걸이 나그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건 없지만은 안개는 피어서 강으로 흐르고 밤고대에 구구대는 밤비둘기, 잠고대에 구구대는 밤비둘기 이런 날은 저절로 먼 처녀들 갑사댕기 난것동 삼삼하구나. 좀 뭐라 해야 되노? 이런 시들은 좋다기보다는 고향 처녀들이라는 그 그리움을 썼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이런 시들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좋은 시로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박용래 선생이나 한성기 시인에 비하면 다가오지 않습니다. 최성호라는 시인도 참 좋은 시인인데 지금 내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최성호라는 시인도 참 좋은 시인이죠. 폴 바렐리도 해변의 묘지라든가 젊은 파르크, 나르시스 단장 이런 특히 해변의 묘지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다듬어서 이루어진 시 아닙니까? 특히 비둘기들이 걸어다니는 지붕 위로 비둘기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지중해에 떠 있는 바다에 비유했는 그런 어떤 바렐리의 해변의 묘지 같은 거는 돛담배들이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이 조용한 지붕 밑으로 그런 거 보면 아찔아찔하죠. 이런 시를 어떻게 쓸 수 있었나. 그리고 릴케의 그 두유노의 비가 1비가부터 10비가 그 참 읽어보면 어렵죠.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 언저리에 의미가 다 있다 할까. 그런 어떤 것들을 릴케의 두유노의 비가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릴케의 두유노의 비가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읽고 했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다고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뭐 더 이상 해봤자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이거는 내가 약속드립니다. 이 시를 읽어보고 혹시나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면 시를 쓴 저로서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이는 들고 건강도 안 좋지만은 많은 것들과 투쟁하면서 한 2권 정도는 시집을 더 내고 그리고 골리고 골라서 시선집을 꼭 만들어서 그리운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예, 미안합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다가 강일이가 엉망진창이라서 참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